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애들 아빠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자면 애들 아빠와 전 맞벌이 중이고 일찍 결혼한 탓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인연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은 시골이고 친정은 광역시라 친정 아버지께서 시부모님께 하나뿐인 딸 본인 지역에서 결혼식 치러줬으면 좋겠다 부탁까지 하셨는데도 굳이 시골에서 결혼식 해야 한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따랐습니다.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단 문제인 듯 싶습니다. 당시 적당히 드릴 만큼 드리고 제가 받은 거라곤 가방 하나뿐이에요. 전 현금, 이불, 수저, 가전 2가지 바꿔드렸어요. 처음엔 고맙다 하시더니 비슷한 시기에 옆 동네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데 예단을 삐까번쩍하게 해오신 거 보고선 그때부턴 제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십니다. 제 성격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괴롭히시는 대로 당하고 살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아나무인이세요. 평일에 애들 아빠나 저나 일하는 것 뻔히 알면서 무작정 내려오라고 전화하십니다. 오늘도 출근은 해야 하고 곤란하다 말씀드리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신지 출근길에 손이 덜덜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걸핏하면 애들 아빠나 저에게 전화 오셔서 뭘 해야 되니 돈을 보내라, 저걸 해야 되니 돈을 보내라, 그렇게 뜯어가신 돈만 몇천만 원은 되겠네요. 필요하시다며 자식된 도리로 얼마든 드려야죠. 그런데 보는 유흥비로 다 들어가세요. 약주라도 한잔 하시면 제게 기싸대기를 휘갈겨 버려야 할 년이라고 하시고 그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것도 저희 애들 앞에서요. 그러니 울 애들도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애들이 어릴 땐 그래도 할아버지 하더니 사춘기 접어들고 머리 굵어지면서 할아버지를 멀리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안부 전화 들어라 해도 대답만 네네 하고는 영 하기 싫은 눈치입니다. 애들이 할아버지가 엄마 괴롭힌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멀리하는 건 아니고요. 애들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요. 명절날 다 큰 애들 무릎 꿇려놓고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다. 집에 오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로 인사하라고 꼭 허리가 숙여져야 한다며 애들한테 1시간을 설교하십니다. 그러니 민감한 시기에 애들이 곁에 가고 싶겠나요? 애들이 안부전화 한번 안 한다고 저한테 또 야단이셔요. 애들 선동하고 있다고요. 참나, 한창 사춘기인 애들을 엄마가 이렇게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오히려 제 말을 안 들어서 매일이 전쟁인데요. 그 와중에 재작년 시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시어머님 계실 땐 사고는 안 치셨는데 꽃뱀 할머니한테 물려 집문서까지 내줄 뻔하질 않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님 좀 모셔가라고 매일 다른 영감님들이랑 싸움질 하신다고 난리셨어요. 파출소든 경찰서든 몇 번을 드나들었는지 애들 아빠랑 퇴근하고 몇 번을 시댁에 내려갔다 왔는지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세월이었죠. 애들 아빠요? 그래도 지 아버지라고 찍소리 못합니다. 애들 아빠가 제일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 무서운 줄 몰라요. 서방님도 마찬가지로 애들 아빠처럼 우유부단하고요. 사고치며 뒷수습하고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뒷수습은 어차피 아들들 내외가 해주니까요.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도 거의 반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안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거의 1년 반 정도 모셨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싫어 자진해서 야근하고 연차 한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살림하는 기집년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먼지 타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훈계가 늘어지시죠. 아침에 밥하고 반찬 국 해놓으면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그대로 두고 하루 종일 계셔요. 집에 방이 3칸인데 아들, 딸이 자기 방 뺏으며 집 나갈 거니 어쩌니 하고 하도 칭얼거려서 예민하고 공부할 시기라 안방 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나고 몸에 오한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몸도 정신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탈이 난 거라고 쉬어야 된다는 처방이 나왔어요.
휴가 내고 집에서 좀 쉴라 치면 누구 애미야 뭐 해먹자, 누구 애미야 이거 해달라,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휴식일 것 같았네요. 결국 애들 아빠한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아버님 집 근처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던지 우리가 그만 살던지 하자고 했습니다. 몇 주를 전쟁을 치르고서야 집에서 5분 거리 원룸으로 모셨습니다. 모시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버님 가난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4개월 만인 10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서방님과 동서는 저에게 아버님을 쫓아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있는 대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사고치 동안 저희 집에 모시는 동안 원룸으로 모시고서도 밥 한 번 안 하고 코빼기 한 번 안 비춘 것들이, 동서는 집에서 놀면서도 아버님 식사 한 번 안 챙겨 들어놓고 이제와 하는 말이 아버님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랍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장례식장에서 같이 싸웠어요. 유치한 행동이었다는 거 압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나와야 울죠. 무덤덤하게 슬픈 표정 한번 짓지 않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척 어르신들 그래도 10몇 년 보고 산 시아버지인데 몇 년 같이 살아놓고 어쩜 저렇게 정없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욕하셨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잤어요. 장례식 끝나고 애들 아빠가 그러대요. 실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면 당신 아버지인데 장례식장에서 맏며느리로서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래요. 제가 마음고생한 거 몸고생한 거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 서럽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키워봐야 소용없고 남편이란 인간도 지혜비밖에 모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님은 나를 딸처럼 여겼냐고. 내 아버지 멀쩡히 계시는데 당신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냐고 미친애처럼 윽박질렀네요. 애들 아빠가 이번 장례식 때도 친척 어른들이 제 얘기를 한마디씩 하셨고 본인도 우리 아버지 내쫓아서 돌아가신 것 같아 좀 더 참아주고 보듬어주지 그랬냐 한마디에 이성이 끊어져 제 손은 남편 딸기에 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 가보래요.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애들을 대하네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이어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다시 로그인합니다. 많은 댓글수나 조회수에 놀랐네요. 21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들 아빠와 애들만 보고 산 세월이 15년입니다. 그 사이 여느 부부처럼 이혼 위기도 많았고 짐을 쌌다 풀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친구나 부모님께도 말 못한 제 속마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후련하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글을 쓰는 동안은 덤덤했는데 댓글들 하나하나 눈물 흘리며 읽었습니다. 다시 뒤돌아보니 새벽에 일어나 애들과 애들 아빠 아침밥에 거기다 시아버님 아침 점심밥까지 정신없는 전쟁을 치르고 밤에 녹초가 되어 들어오면 널브러진 설거지에 빨랫거리들 다 정리하고 나면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던 시간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건가 싶습니다. 글에 적어놓았듯 퇴근 후 애들 아빠에게 보여줬고 저흰 또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집안 얘기를 하고 싶었냐 거기서 위로받으니 얼씨구나 좋았냐 네가 잘못한 거 다 빼놓고 다 아버지 전부 욕이냐 진짜 제정신이 아닌갑다 하더랍니다. 네 저도 잘못한 거 많죠. 어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도 어른 말 안 따르고 결국 제 고집대로 다 했고 늘 시아버지와 다투면서 애들 아빠 등신 같은 놈 소리 듣게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다 터져나와 발악을 하며 나 제정신 아니다. 너 같으면 제정신이겠냐? 내가 어린 나이에 너한테 시집와서 시동생 장가갈 때까지 데리고 살면서 뒤치다거리 해줘. 또 어머님 암 발병하시고 1년에 병수발 들어줘. 이제 시아버지까지 뒤치다거리 해줬는데 날더러 뭘 더 어쩌라는 거냐.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방에 있던 딸아이가 아빠 그만하라며 말려주어 진정되었네요. 애 아빠 아니 이제 남보다도 못한 남편 내가 고생한 긴 세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저 내 잘못 지책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댓글불 말씀처럼 가만히 있고 다 당해주니 호구인 줄 아나 봅니다.
참는 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자식들만 보고 이악 물고 살았는데 이젠 다 놓고 싶습니다. 애들 짜장면 시켜주고 저녁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막상 내 시간을 가져도 갈 데가 없네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새끼들 따순만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잘 키워보려고 이 악물고 버틴 시간들, 내 새끼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너무 허망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어요. 그것도 한철 이쁠 나이에 시집을 오고 엄마가 되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듯 그렇게 애들만 보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 뭐 나만 이럴까? 애엄마들 다 그렇지. 유별나게 생각하지 말자 싶다가도 잠 못 들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몰래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생각이나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우리 엄마도 아픈 시간들 이 악물며 가슴이 미어터져 골마가며 우리 키우신 걸까 생각하니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보 등식 호구처럼 살았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와이프 노를 엄마 노를 싫어합니다. 주말에 그간 시아버지 때문에 소홀했던 친정집에 내려가서 쉬다 오려고요. 저보고 인정머리 없어 보였다고 그런 남편도 속상했을 거라고 댓글 써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전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15년은 시아버지, 남편, 자식 새끼에게 시달리다 보니 감정이란 게 메마른 사람 같아요.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고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울지 않은 제가 이기적인가요? 어차피 시아버지와 사이 틀어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빠랑 틀어지게 되었고 아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빠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 인간은 결국 끝까지 남아서 지켜줄 사람은 자기 부모가 아니라 가족이란 걸 모르나 봅니다. 아이들이 커서 시집 장가 갈 때까진 아이들만 보고 버텨보려 합니다. 아, 그리고 다들 제사 걱정해 주셨는데 당장 49제부터 걱정이네요. 마음 같아선 안 가고 싶은데 애들 봐서 참석해야겠죠? 제사는 어차피 지낼 마음도 없고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마당에 애들 아빠가 무섭겠어요? 서방님이 무섭겠어요? 어차피 시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 내에서는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연이 끝나버렸을 때도 눈물이 안 났나 봅니다. 그렇게 미워하시고 2년 전년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던 분인데 저한테 제사밥 얻어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서란년도 처음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자긴 자기 남편이 차남이라 결혼했답니다. 시아버지 모시기 싫단 말 대놓고 한 인간이 잘 모셨네 못 모셨네 따지는 것부터가 모순이네요. 그간 참고 지낸 거 이제 더는 안 참으렵니다. 저에게 용기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종 속상한 일 생기면 하소연하러 다시 로그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